우리나라와 미국의 역사적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내일 밤 공식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으려 될 거란 전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서처럼 직접 나설지 또 방위비까지 들고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제 협의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 내일 저녁에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상목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가를 하고요. 미국 측 카운터파트로는 벨선트 재무장관 그리고 그리어 USTR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2+2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모레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 측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이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호주, 영국 이렇게 동맹국, 우방국 5개 나라를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협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협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협의라는 게 덜 구속적이고 그다음에 덜 공식적이고 그런 대화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제 좀 탐색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논의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오를까요? 네, 우리나라 정부랑 이제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생각하는 그 의제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대행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그리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이제 관세 여기는 이제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조선업 협력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걸 원스톱 협상을 하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이제 방위비 협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측이 막 요구하고 그러면은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보시는 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의제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미 무역 흑자 부분 어떻습니까? 예, 저 그래픽을 한번 띄워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이제 대미 적자국입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66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이뤘거든요. 그리고 1분기에도 한 134억 달러 흑자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자 이런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미 철강, 자동차 그리고 뭐 알루미늄 이렇게 25%씩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전자제품 일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통해서 관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관세,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인하하는 것을 이끌어내 보겠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의지를 보면 비관세 분야나 조선업 협력 그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하는 부분도 논의가 될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요. 우리가 이제 군수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 조달 방식 이걸 문제 삼아서 의제에 포함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규모가 큰 뭐 군수품이라든가 무기를 이제 구입할 때 우리 정부가 이제 상대에게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국산품 부품 사용해 구매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불공정 무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비관세 부정행위 이렇게 열거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건데 이게 다 이제 대부분이 다 중국이나 유럽연합을 겨냥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써갖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환율 조작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한 그런 이제 관측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대로 이제 미국산 쇠고기 지금 뭐 30개월 미만으로 지금 이렇게 수입을 제한해 두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지금 해외에 반출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직접 요구하고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해군 함정을 좀 강화시켜야 하고 또 조선업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앞선 조선업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걸 적극 활용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산 LNG 이걸 수입을 좀 확대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무역 수지를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지난해 한 56억 3천만 달러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이걸 더 사들여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뭐 LNG 수입 확대라든가 조선업 협력, 이것은 이제 관세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이걸 이제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또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초였죠.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이제 그 파트너로 우리나라랑 일본을 거론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토의 그 북쪽 끝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남부 한국까지 이게 한 1,300km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가스관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랜트 설비를 갖추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혹한이잖아요, 알래스카가. 그리고 한 규모가 이 사업비가 한 6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뭐 엑선모빌, 그다음에 BP 이런 데가 일찌감치 손을 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거 선뜻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뭐 좀 장기적이고 치밀하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2+2 협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서처럼 직접 등판을 할지 그리고 방위비 협상까지 좀 요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일본 이제 협상 대표단을 맡는 거는 이게 격에 맞지 않고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카자와 이제 경제 재생상을 만나갖고 협상을 직접 챙겼는데 이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쇼맨십이 발휘된 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지금 성과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중국이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막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채, 미국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채가 대량으로 매도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또 좀 반발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이런 그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서 좀 여론이 반전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좀 초조감이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이번에 직접 나서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이런 트럼프 이번 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엄청난 그런 타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오후였는데 IMF 국제동화기금이 이제 석 달 전에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잡았는데 이걸 반토막 내서 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영향에다가 이 관세 전쟁 타격 이것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또 이달 들어서 지금 우리의 이제 수출 주요 품목들 이게 10개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한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 9개 품목이 또 부진해요. 그리고 지금 그래픽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자동차 이거 대미 수출 크게 줄었고요. 올해 대미 수출이 한 14.3%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올해 1분기 이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나섰죠. 네, 우리도 이번 협의 통해서 돌파구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뭐 일단 뭐 안덕근 이제 장관도 조금 전에 출국에 앞서서 이제 뭐 그 공항에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이걸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로 삼아서 정말 이걸 좀 철폐하거나 인하하는데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이게 이제 정부 전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해서 미국 LNG 수입 확대 그리고 조선업 협력 이걸 이제 카드로 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뭐 노골적인 압력 여기에 우리가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좀 확고한 입장으로 비칩니다. 안덕근 장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가 듣고 관계 당국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소관 부처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위비 인상,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 국익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게 뭐 조기에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 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끼어서 고생할 수 있는 부분, 대중국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의제가 되는 것을 좀 피해야 되고요. 또 좀 전략적 모호함 뭐 이런 것을 유지해 가면서 이제 좀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